안녕하세요, 태국세팽입니다. 오늘은 태국 방콕에서 사는데 드는 생활비 그리고 생필품의 가격, 물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방콕 물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다르지 않다, 한국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 아니면 한국보다 훨씬 싸다, 가지각색의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국보다 싼 게 있고 한국보다 비싼 게 있고 품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방콕은 태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장소입니다. 제가 아는 태국 사람은 방콕에서 가까운 자칭사오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태국인이 이야기하기로는 방콕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니 자칭사오가 방콕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성남이나 경기도 광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물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그 방콕 근처 방센에 다녀왔을 때 느낀 건데, 정말 물가 차이가 나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집값이라면 차이가 나겠지만 서울 물가랑 서울 근처 도시 물가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가령 서울에서 외식을 할 때랑 성남이나 수원 이런 곳에서 외식을 할 때랑 물가가 많이 다른가요? 이 부분은 직접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곳 태국은 정말 방콕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물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태국인 중에서는 직장은 방콕 안에 있지만 집은 방콕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집을 살려면 최소 100만 밭 이상은 있어야 아주 조그마한 집 하나 살 수 있다고 태국인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게 생각나네요. 참고로 태국 사람 대다수가 월 평균 수입이 한 달에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내야 하는 방콕 콘도 월세는 부담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방콕 콘도에는 태국인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태국어 수업 시간에 방콕에 사는 복지 카드를 소유한 저소득층이 한 달에 태국 정부로부터 BTS 비용 지원 명목으로 한 달에 500바트를 받는다고 배웠는데, 솔직히 이 돈은 한 달에 주말 제외하고 주 5일만 BTS를 이용한다고 쳐도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제가 한 달에 사용하는 BTS 교통비가 대략 2,400바트 정도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태국인 선생님 말로는 방콕에서 돈이 없는 태국 사람은 BTS나 MRT 같은 것도 못 타고 다닌다고 하네요. 하여튼 제가 여기 방콕에 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식재료나 식품, 과일, 채소, 고기 이런 것은 한국보다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택시나 버스, 배 같은 교통수단은 한국보다 많이 저렴한 편인데, BTS나 MRT 같은 전철의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편이죠. 버스나 택시 같은 그런 교통비가 저렴한 이유가 태국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석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저렇게 싼 게 그것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 서울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 주고 살 방보다 태국에서 50만 원 주고 살 월세방이 훨씬 더 호화롭고 좋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설명보다는 직접 제가 여기 태국 방콕에 살면서 구입한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의 가격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품목들 대부분은 그 방콕에서 싸게 생필품,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테스코에서 구입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빅시나 세븐일레븐 그런 데서 산 것도 섞여 있긴 한데 대부분 테스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음료, 식재료, 외식, 생필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솔직히 약간 아무튼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보시면 그 음료의 경우 특히 물, 생수값은 한국보다 확실히 싼 것 같네요. 제로콜라도 제가 한국에서 자주 마셔서 아는데 이 정도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우유값도 저렴한 것 같고요. 게토레이 이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료는 한국보다 싼 편이네요. 그 식재료, 과자 종류를 보시면 삼겹살 한국보다 확실히 싸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고디바 초콜릿은 브랜드 초콜릿이라 그다지 싼 것 같지는 않고요. 수박이나 망고 같은 과일은 확실히 한국보다 더 저렴하고, 나머지는 한국보다 약간 싼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식은 한국보다 비싸 보이네요. 빅맥 세트도 한국보다 비싼 것 같고, 섬유유연제, 휴지 이런 생필품은 한국보다 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머지 생필품은
저렴하긴 한데 뭐 아주 뭐 이익을 볼 정도로 저렴하다고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방콕에서 노래방 가봤는데 한국 노래방에는 없는 뭐 제가 좋아하는 뭐 태국 록밴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방, 제가 간 노래방은 그 팔람까오 그 센트럴 플라자 7층에 있었던 그 노래방인데, 뭐랄까 생긴 것은 뭐 동전 노래방처럼 생겼는데 뭐 돈은 카운터 직원한테 내야 되는, 뭐 동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방 사이즈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다. 저는 뭐 작은 방 1시간을 이용해서 120바트를 지불을 했는데, 이게 방마다 가격이 달라서 한국보다 저렴하다 그렇지 않다, 이걸 좀 확인하기엔 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곳은 한국 노래방에서 흔히 주는 서비스 같은 것이 일체 없고, 시간이 다 되어도 마지막 노래까지는 부르게 해주는 한국과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조건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노래방 반주의 음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래는 반주를 제작을 하지 못한 노래도 있어서 뮤직비디오로 대체를 하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예약하는 기계가 이렇게 컴퓨터 키보드처럼 되어 있던 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발의 경우는 어디에서 이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말 저렴한 곳은 뭐 한국보다 더 싼 곳도 있는 반면에 비싼 곳은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돈을 더 줘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다음과 같은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연료로 가는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것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네요. 만약 한국에서 뭐 까세사 대학교랑 쨍와타나 이민국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다면 적어도 1만 원은 넘게 나오겠죠. 다만 전철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약 8km 정도 떨어진 대학교에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는데 1개월 교통비가 대략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BTS 교통비로 1개월에 2,400바트, 10만 원 가깝게 쓰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확실히 전철 가격은 태국 방콕이 한국 서울보다 더 비싼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월세와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터넷은 월세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전기세, 수도세, 휴대전화 요금 뭐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월부터 2월 전기세가 733.5바트 정도 나왔고요. 1월부터 2월에 수도세는 162바트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서 뭐 하루에 한 번은 돌리는 것 같고, 뭐 에어컨은 2대가 있는데 한 대만 자주 돌리는 편이지만 하루 종일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전기 인덕션은 뭐 라면 끓여 먹을 때나 요리할 때 종종 돌리는 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기세, 수도세는 한 달에 저 정도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으로는 한 달에 500바트를 지불을 하고 그 전화통화랑 인터넷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태국 현지 심카드를 장착해서 1개월에 한 번씩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콕 물가를 감안을 했을 때 태국 방콕에서 한 달 정도 살면 생활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드는가, 얼마 정도 드는가, 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대략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 가계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입을 옷도 거의 다 국내에서 가져와서 옷은 지금까지 딱 한 벌, 여기에서 딱 한 벌 구입을 한 적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뭐 음주 가무를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뭐 외식을 자주 하지도 않고 사교 활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뭐 차량 유지비로 쓰는 돈도 없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먹고 사는 구두쇠 같은 사람의 가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콕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정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월세 및 어학연수 교육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가 쓴 돈을 합치면 16,897.5바트, 대략 67만 5,900원 정도 되고,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쓴 돈은 17,092.2바트, 대략 68만 3,700원 정도 되네요. 반면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18,451바트, 약 73만 8천원 정도 썼고, 이 기간에는 좀 많이 썼네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끼고자 한다면은 방콕에서의 한 달 생활비를 뭐 한 50만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하는 제 생각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가계부를 보시면은 하루에 제가 0바트, 한 푼도 안 쓴 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태국 방콕에서의 물가 및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방콕은 태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돈을 아끼기 조금 힘든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방콕의 물가가 비싸서이기도 하지만 태국이라는 곳이 돈을 쓰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끼고자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지출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만 한다면 후회 없는 방콕 생활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태국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